먼저 9,200번 들어가 있으시죠? 여기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로 가서 자, 여기에서 2월 교손금이라고 있죠. 자, 2월 교손금 여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2월 교손금이 5년이라고 적혀 있는 건 옛날 이야기. 5년 적혀 있는 건 그럼 2009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는 10년이고 올해부터는 15년으로 변경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2월 교손금에서 자,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 지식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자, 먼저 당연히 우리 교손금 2월 공제는 우리는 과거순부터 해올 거예요. 과거순부터. 그럼 지금 현재는 2011년 거는 붙어는 돼요.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전 거는 이미 이제 기한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한이. 자, 그럼 교손금 2월 공제는 2011년도 거부터 되니까 당연히 기한이 끝나기 전 옛날 거부터 우리가 공제해서 오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글자 본 적 있나요? 그 채무 면제 이익하고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해서 우리 법인세 문제를 풀면서 이제 교손금 보존 목적이 아니다 이런 거. 우리 푸른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말하려다가 제가 말았었는데, 자, 우리 채무 면제 이익이나 자산 수증 이익을 얘네들을 교손금 보존 목적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그때는 입금 불산입하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손해 본 거에 대한 걸 이제 교손난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2월 교손금이나 자산 수정이 이런 거예요.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 교손금에 있어서 돈 넣거나 혹은 대표이사 돈 가지고 우리 법인을 운영하다가 그럼 당연히 차입금이라고 적어뒀겠죠. 근데 우리 교손이 너무 크니까 빚 안 갚아도 되도록 하자, 채무 면제 이익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식으로 할 때는 이때는 우리 기한의 정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10년이든 20년 된 거든 옛날 거부터 보존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기업 조세 테크 할 때에 활용을 좀 해요. 그래서 지금 얘는 11년도 거부터 되는데 만약에 2004년도 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2004년도 거부터 정해서 오는 거예요. 얘 가지고 해오는 거는 그거마저 다 채우면 이제 교손금 해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실 때 우리 교손금은 공제한다라고 표현하고 2월 공제한다고 표현하고 교손금 보존한다고 표현하는 건 사실 얘네들 다른 목적인 걸 가지고 대체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잉여금으로 우리 소득금액 가지고 얘를 채워 넣는 거죠. 얘는. 근데 얘는 소득금액으로 채워 넣는 게 아니죠. 그럼 다른 계정 과목 가지고 맞춰 넣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존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채무 면제 이익이나 자산 수정 이익을 우리가 옛날 거부터 해오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규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다음 교손금 2월 공제가 있죠. 이 교손금 2월 공제는 어떤 걸 가지고 하냐면 우리 소득 금액을 가지고 할 건데, 공제는 당연히 얘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가지고 공제를 할 건데,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60%만 가능해요. 최대 60%. 우리가 번 거 가지고 교손금 공제하는데 다 쓸 수 없고 60%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1억이었다면 6천만 원만 가지고 이걸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다 가능해요. 중소기업은.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문제 나왔을 때에 거의 다 틀렸는데, 거의 다 틀린 이유가 본 문제에 한해서 일반 법인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서 다 무너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70%일 때. 원래 80%이다가 70%로 내려왔다가 60%로 내려왔어요. 이제 법인이 계속 너무 벌었다고 벌은 걸 가지고 옛날 손해본 걸로 다 돌려버리니까 세금 낼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얼마 세금을 일반적인 법인한테는 징수하려고 부담시키려는 그런 목적인 건데 중소기업한테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어제 저한테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반 말고 과거에 했던 반 중에 그 반에서 자기가 지금 면접 보러 가는데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다고 그래서 제가 알려줬던 이제 다트 사이트에서 좀 봤대요. 근데 계속 교손금이 나 있더라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봐도 계속 교손이 나 있길래 도대체 뭘 해야 되냐라고 하길래 제가 그게 5년 전후면 일반적으로 교손을 낸다. 근데 옛날에는 5년이었고 지금은 10년 사이까지 교손을 내요. 왜냐면 공제해 주는 게 5년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10년까지인데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생 법인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오고 투자자도 없어요. 그럼 실적이 좋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해 보고 있잖아. 그래서 억지로 좋은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쳐놔도 나중에 미래에 실제적으로 내가 실적이 좋을 때 그때 그걸 세금 안 낼 수 있도록 보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돌리는데 우리 회사는 30년 됐어. 그런데 교손 내고 있어요. 그럼 연혁을 보면 법인 명칭을 바꾸고 있을 거예요. 계속. 왜냐면 5년 정도 선해서 잘못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니까 법인을 계속 흔히 말하는 법인가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볼 때 연혁을 봤는데 법인 이름 한 번도 안 바꾸고 왔죠. 그럼 이 회사는 정확하게 하는 곳이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FM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5년 정도 선 안에 돌려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이 한 3, 4년 되면 돌리려고 그러고 그거는 누가 생각해도 좀 나쁜 짓 많이 한 거고 근데 그거 나쁜 짓 많이 했다기보다는 조사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영자가 자기가 찝찝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인데 그거 아니면 그래서 우리 세무서가 5년 보존하잖아 서류를. 그러니까 전부 다 꺼내놔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서 걔네들이 바빠요. 시험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맞춰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이 지식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해볼게요. 지금 우리 문제가 없으니까. 자, 지금 우리 책은 20년도니까 그럼 20년 기준이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8년에 결손이 총 1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교손금 공제받은 게 7천을 받았어요. 7천. 그리고 2011년에 또 교손이 났었는데 2억이 났고 이거에 대해서 공제받은 거는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고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 교손이 났는데 이 교손 난 거는 1억이 나 있다. 자, 이런 형태로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올해 자, 우리가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산수 잘해야 되니까 자, 8천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8천만 원. 자, 그리고 채무 면제 이익을 우리 교손금 보전 목적 입금 불산입하고 교손금 보전 목적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4천만 원.
바로 4천 하지 말고 두 번 할 거니까 2천 있다고 해서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지고 보게 되면 자, 우리 회사는 현재 공제 가능한 것만 두는 게 아니고 교섭금 손해 본 거 옛날 거부터 쭉 관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흔히 말하는 기간 지나서 못 받는 거 얼마 남아 있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옛날 거부터 정리해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2008년도 죄송해요. 가려도 되겠죠? 제가 옆에 두고 보려고. 자, 그럼 첫 번째가 우리 2008년도 12월 31일 날 우리가 교손 났던 게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공제 받은 게 기공제 받은 게 7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지금 기한이 경과되었죠. 2008년도 거니까. 그러면 기한 경과가 3천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얘는 기한이 경과된 거니까. 그죠? 다음 2011년도 12월 31일 날 또 2억이 있는데 위에 것만 볼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공제받은 게 1억 5천인 거고 지금 얘는 아직 기한 내에 있죠. 그래서 기한 내다라고 남아 있을 거고 다음 2017년도 12월 31일 날 교손이 1억이 발생한 상황이다. 자, 이게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쓴 거예요. 이렇게 세 개만 쓴 거예요. 자, 참 한눈에 잘 보이면 좋겠는데. 자, 그럼 자 이런 상황에서 올해 우리가 각 3년도 소득 금액하고 제가 그리고 채무 면제 이익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을 먼저 우선 보존하는 거예요. 교손금 보존을 먼저 하고 남은 걸로 2월에 공제해서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이 2천만 원은 기간에 정함이 없이 옛날 거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이 2천만 원은 제가 보존이라는 표현이라고 썼죠. 그럼 교손금 보존은 지금 여기 라인에 쓸 건데 제일 옛날 여기에다가 지금 옛날 거 2008년도 거 있죠. 여기에 2천만 원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기한 경과된 게 1천만 원만 남죠. 그러면 여기에 1천만 원이다라고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입력한 게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를 1천만 원으로 수정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우리 각 3년도 소득 금액 가지고 8천 하겠죠. 중소기업이면 8천만 원 전부 다 쓸 거고 중소기업이 아니고 일반 법인이라 그러면 4,8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이거예요. 일반 법인이면 이거의 60%. 그럼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8천만 원 다 쓸 수가 있죠. 그러면 8천만 원이면 이제 얘를 가지고 단기 공제로 오는 거예요. 지금 2011년도 거는 되니까. 그럼 되는 거는 우리 단기 공제로 와서 자 보면 기한 내 남아 있는 게 5천만 원만 있죠. 그러면 얘 5천만 원을 이번에 공제하면 깨끗하게 사라지죠. 그래도 3천 남잖아. 그럼 그게 이제 다음 걸로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린 단순하죠. 그래서 교손금 보존한 것부터 그냥 쭉 옛날 거부터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건데 교손금 보존은 옛날 거부터 오는 거고 2월 교손금은 공제 가능한 것부터 각 4년도 소득 금액으로 공제해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교손금 그럼 공제한 게 8천이잖아요. 그죠? 이 8천이 이제 나중에 우리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여기에 8천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 여기 각 4년도 소득 금액 얘들 가지고 지금 이 금액이 추정이지만 얘 있죠? 이해가시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럼 자 이번 똑같은 이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일단 자, 얘를 가지고 이번엔 만약에 채무 면제 이익을 이번에는 4천만 원을 교통금 보전하는 데 쓴다라고 볼게요. 4천만 원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 그럼 4천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옛날 거부터 해올 건데 제일 옛날 거가 3천만 원이 있었죠. 그러면 얘 3천만 원을 먼저 끌어서 얘를 다 제거시켜 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1천만 원을 여기로 끌어 쓰는 거예요. 그럼 기한 내 남아 있는 게 4천이죠. 그러면 올해 4천만 원을 여기서 끌어 쓰면 사라지죠. 그리고 다음 4천만 원 끌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서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통금 보전부터 옛날 거부터 쭉 해오고 그리고 올해 거 2월 교통금 100%나 60%에서 순서대로 내려온다. 얘가 끝인 거예요. 그럼 할만하죠. 그래서 이건 알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모르면 손 못 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당황하지 마세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연도만 생각했지 며칠인지 생각을 안 해서 고민했다고. 그냥 12월 31일이에요. 우리 신고 한 날짜 쓰는 거니까 야도 연도라고 쓰지 말고 그러면 표현을 좀 다르게 하지. 연도라 쓰니까 당황했나 봐요. 그 말고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게 끝이에요. 우리 21년도에 시험 보는 거잖아요. 4월이니까. 예. 그러면 올해부터 바뀌었으니까 15년 기준으로 2월 결정으로. 사실 양심적으로 말하면 안 나올 것 같은 이유가 며칠 기준이라는 게 옛날에 그 뭐냐 기부금 같은 경우도 5년에서 10년 바뀔 때에 바뀐 해부터 그럼 10년으로 다시 뒤로 소급돼 가느냐 전진이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날 기준해 줬어요. 지금 이때도 그랬었어요. 이거 교통공학 때도 5년에서 10년 갈 때 2009년도에 바뀐 게 아니에요. 5년에서 10년 바뀐 게 그런데 바뀌었을 때 해버리면 과거로 훅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해줬어요. 2009년 거부터 적용 가능이라고 10년을 적용 가능. 지금 아직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제가 얘도 표현 이상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근데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지금 우리 기부금 조정 명세서라든지 법인세 가입표현 세액 조정 계산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매하지 않는 아예 옛날 거나 아예 누가 봐도 되는 최근 걸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번엔 얘 나올 확률은 많지 않겠죠.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이제 회계연도가 한 20년 돼서 옛날 거 위에 버전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내기가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굳이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어딘가 기준은 있을 건데 제 아는 사람도 다 못 찾더라고. 지금 신고하고 있는데 물론 내년 그거이기 때문에 올해 거 안 해요. 지금 작년 기속 거 가지고 신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나쁜 놈들이 그래? 이딴 소리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마치 너가 알아와서 알려줘 이런 분위기라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준 날이 한 9월 1일인 것처럼 앞에 뭐 교통금도 14년 1월 1일인 것처럼 정확하게 제가 인지가 될 수 있고 보게 되면 그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기준 잡으면 되겠죠.